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해서 숫자 이미지를 인식하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인식을 하기 위해서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숫자 데이터는 mlist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mlist 데이터셋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에서 제작한 숫자 필기 데이터의 수정본이고요. 이게 28x28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되어 있고 학습 데이터 6만 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10,000개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제 손으로 쓴 숫자 글씨가 되겠습니다. 손으로 쓴 숫자 글씨라고 하면 누군가가 숫자를 열심히 썼겠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누가 썼느냐? 네, 고등학생들 그리고 미국 인구조사국의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이거를 썼다고 합니다. 이제 그 쓴 글자들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이미지를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거죠. 자, 그 중에서 원래 이게 7만 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학습 데이터 2만 개, 테스트 데이터 10,000개만 뽑아가지고 콜앱에서 지금 쉽게 여러분이 쓸 수 있도록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사실 여러분의 책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면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도 별로 안 좋을 테니까 이제 가능하면 빠르게 이렇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에서 이제 콜앱을 열어주시고요. 데이터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하면은 판다스를 읽겠죠. 그 다음에 import numpy as mp numpy도 읽습니다. numpy 불러오고요.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pd.read csv. 자, 지금 이제 요 mlist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콜앱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ample 데이터에 mlist train small .csv. 여기서 옵션을 줘야 되는데 옵션에 헤더는 none 이렇게 줍니다. 헤더는 none. 헤더를 none이라고 하는 거는 헤더는 읽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에 mp.array 데이터. 자, 판다스 데이터를 numpy로 변환을 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데이터가 읽어지겠죠. 자, 읽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가 이제 조금 이상해요. 데이터가 원래 우리가 이미지 데이터인데 이게 2차원에 2차원인데 2만 곱하기 785 이상하잖아요. 2만 개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2만이에요. 그리고 785가 있는데 이게 2차원 데이터를 1차원으로 쫙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4 곱하기 24 하면 원래 784거든요. 그죠? 24 하면 784 아니네요. 24, 24가 아니었고, 아까 뭐였죠? 크기가, 네.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28, 28. 그죠? 28, 28. 곱하기 28. 하면은 784인데, 여기서 이제, 뒤 785가 된 거는 맨 앞에 이게 어느 숫자인지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앞에 6이라고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 6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한번 변환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이제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차원을 좀 바꿔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train, 이제 입력 데이터하고 출력 데이터를 일단 나눠야 돼요. 그래서 xtrain은 데이터의 전체에 우리가 슬라이싱 해야 되는데 처음 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끝까지가 xtrain이고요. ytrain은 데이터의 전체인데 맨 처음 것만 0.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분리를 하면 지금 ytrain에 보시면 앞쪽만 쭉 따져 있고요. 6, 5 등등으로 나눠져 있고 xtrain은 여전히 비슷한데 앞쪽에 있는 첫 번째 줄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84의 크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84짜리를 이제 쉐입을 바꿔야 됩니다.
지난번에 numpy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reshape 함수를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reshape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xtrain의 reshape를 하는데 28 곱하기 28로 해야 돼요. 28 곱하기 28로 이제 해야 되는데 맨 앞에는 우리가 뭐 2만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는 28로 만들고 이제 앞쪽에는 남는 거 다 밀어넣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xtrain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게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약간은 쭉 다 늘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 2차원 배열로 해가지고 총 3차원이 된 거죠. 3차원 안에서 뒤쪽에 이제 이미지가 2차원 형태로 변환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이제 몰아보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합니다. 첫 번째 것만 보시면 값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거를 이제 image show 함수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age show가 이제 그러니까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pyplot plt 이렇게 하면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pyplot 모드를 plt라는 이름으로 불러왔죠. 그다음 plt에 imshow 그 다음에 xtrain 첫 번째 거를 이제 출력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6이라고 이렇게 숫자 6 같아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읽은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ytrain 값은 어떻게 되어 있나? ytrain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0번을 보면 되죠? 6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0번 말고 다른 거 볼까요?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보면 여기 뭐 같아요? 그러면 2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숫자를 이제 사람들이 0부터 9까지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미지가 원래 썼던 이미지보다 원 이미지보다 작아요. 지금 28x 28짜리 지금 굉장히 작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깨지는 현상이 이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색상이 뭐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이플롯의 이제 imshow의 특징이고요. 원래는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명도 값밖에 없죠. 그래서 0부터 255까지 그런 값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차원을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게 지금 값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10번의 값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번의 값을 보면 이게 안에서 0, 253, 246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요거를 그대로 딥러닝에 넣을 수가 없어요. 딥러닝에 넣으려면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를 해줘야 하죠. 물론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고 학습도 되는데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습을 잘 시키려면 이렇게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차원 변경하고 뭐 수치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Y 데이터, 이제 출력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노드 수가 몇 개면 될까요? 10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0부터 9까지 숫자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노드가 하나의 이제 값을 대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는 0, 두 번째 노드는 1 이렇게 대표할 수 있도록 출력 노드를 총 10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값들을 지금 ytrain이 이렇게 0부터 6,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니고 이거를 ytrain은 원 하드 인코딩을 해줘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tensorflow keras as keras 그 다음에 맞으셨죠? as keras 그 다음에 이제 keras에서 또 임포트를 해봅니다. from keras.models import sequential 시퀀셜 플로우고요.
다음에 from class.model 클래스에 import layers. 자, 레이어드 불러오고, 그 다음에 from class import optimizer. 네, 옵티마이저도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러면 일단 불러오는 거는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 xtrain이 지금 쉐이프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차원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28, 28로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28 곱하기 28 곱하기 1 해가지고 뒤에 차원이 하나 더 있어야지 에러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원을 좀 바꿔줘 보겠습니다. mp.expand dimension 그 다음에 xtrai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바뀌어요. 뒤에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나죠. expand dimension 함수 지난번에 numpy 하면서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ytrain 같은 경우는 이제 class.utils의 toCategorical 함수에서 ytrain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시면요. 실행을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0000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첫 번째 것만 살펴보면요. 첫 번째 것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중간에 0000 가다가 1이 돼 있어요. 보시면 0, 1, 2, 3, 4, 5, 6 네, 6번 칸에 이렇게 1로 되어 있다는 것은 얘는 6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차원 변경하고 수치화하는 작업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생성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을 만드는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퀀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층들이 차례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번에 완전 연결층 할 때도 시퀀셜로 사용을 했었죠. 하나씩 추가를 하는데 합성곱층이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 풀링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연결층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플래튼층이 있습니다. 완전 연결층의 노드 수는 10이고요. 이제 10인 이유는 출력할 때 이제 클래스의 개수가 모두 10개이기 때문입니다. 합성 곱층을 보시면 필터 수가 8개, 16개로 되어 있고요. 커널 사이즈는 둘 다 모두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스 풀링층에서 풀링층의 이제 종류는 맥스 풀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2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만들어 볼게요. 모델은 시퀀셜이고요. 그 다음에 model.add layers convolution 2D. 자,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안에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야 되죠. 필터가 8개, 커널 사이즈가 3, 자, 그다음 인풋 쉐이프가 28, 28, 1. 네. 이미지 크기가 28 by 28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렐로 지정을 했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이게 한 줄이 넘어갔는데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네, 8, 3, 28, 28. 네, 렐로. 자, 그러면 요거를 컨버전을 2개를 연달아서 넣어야겠죠. 네,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필터 수를 16. 나머지는 인풋 쉐입은 생략을 하고요. 그 전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컨버전 레이어가 2개 쌓였고요.
이번에는 컨버전 레이어 다음에 네, 맥스 풀링 네, 2D 이렇게 넣고요. 이제 맥스 풀링에서 이제 풀 사이즈, 그죠? 풀 사이즈를 네, 우리가 3으로 하고요. 3,3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크기를 네, 스트라이드는 2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함수에 보시면 풀 사이즈의 디폴트 값이 있어요. 풀 사이즈가 지금 3,3으로 제가 넣었는데 풀 사이즈가 뭐 2,2가 지금 기본이거든요. 2,2로 하시면 됩니다. 2,2에 슬라이드에 2. 네. 생략하게 되면 이제 기본으로 2,2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풀 넣은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네. 덴스층을 넣고 싶은데 그 전에 네, 플래튼층 넣어야겠죠. 네, 플래튼층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모델.add에 레이어스에 댄스 네, 노드 숫자를 10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기본적인 노드들이 결정이 됐는데요. 네, 한번 제가 책에 썼던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액티베이션은 제가 안 넣었네요. 댄스층 하면서 액티베이션은 네, 소프트맥스. 마지막 층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 맥스 풀링이 있었고, 네, 맥스 풀링을 할 때 네, 역시 제로 패딩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제로 패딩을 안 넣었네요. 네, 패딩은 same이라고 하면은 제로 패딩을 해가지고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input shape에서 제가 바로 가로를 쳤는데 input shape에 파라미터니까 는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요. 모델이 그럼 만들어졌어요. 모델을 출력해보면 뭐 이렇게 시퀀셜 모델이다 라고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모델을 컴파일 해야 됩니다. 네, 컴파일 할 때 옵션을 몇 개 줘야 되는데요. 로스는 categorical cross entropy. 네, 여러 개를 이제 종류를 구분할 때 이렇게 쓰는 손실함수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스의 RMS, PER, OP. 네, 여기에 이제 학습률을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러닝 레이트는 뭘 할까요? 러닝 레이트는 0.001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계산을 하는 매트릭스는 네, accuracy. 네,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코드를 좀 잘못 적은 게 있어가지고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먼저 이제 제가 컴파일을 I하고 L을 스펠을 바꿨었네요. 그래서 컴파일 네, 이런 이제 함수가 없다고 나오죠. 그리고 뒤쪽에 몇 가지 좀 수정을 더 해야 되는데요. 아까 optimizers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optimize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optimizer 네, S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 accuracy를 넣을 때 여기서 이제 대괄호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ccuracy가 대괄호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앞쪽에서 옵티마이저를 이제 쓸 때 케라스에서 이제 옵티마이저를 불러봤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케라스에 있는 걸 쓰지 말고 tensorflow.keras 이렇게 불러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이 되면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모델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해주시면 여기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지금 워닝이 하나 떴는데 이거는 LR이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지금 사용이 안 됐다는 거고요. 책에 보시면 이게 러닝 레이트라고 제가 수정을 해놨어요.
running underbar rate 이렇게 바꿔주시면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컴파일을 했고요. 컴파일 되고 나면 이제는 이제 fit 함수를 써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fit. 그 다음에 우리가 xtrain 데이터가 있고 ytrain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xtrain, 그다음에 ytrain.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들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epoch는 10번만 하고요. 배치 사이즈. 배치 사이즈는 64, 64개씩. 그 다음에 validation split은 트레이닝 데이터 내에서 이제 트레이닝 validation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0.3 정도로 나눠 놓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제는 다시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또 불러와서 수치화 시켜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또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학습은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자, 테스트 데이터를 읽어와 보겠습니다. 데이터 다시 읽어오는데요. pd.read csv 샘플 데이터 였나요? 볼까요? 샘플 데이터에 지금 mlist test라는 파일이 있죠. 샘플 데이터에 mlist underbar test.csv 이렇게 해서 읽어오고요. 다음 데이터를 numpy array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뀌어졌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요. 이상한 문자가 들어갔네요.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시 Y 데이터, 그 다음에 X 데이터 분리를 해줘야 되겠죠. 입력과 출력. 그래서 X 테스트는 데이터의 전체의 1번 컬럼부터 쭉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Y 테스트는 데이터의 전체 행의 0번 컬럼이 값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서 X 테스트 상태를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X 테스트의 쉐이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999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78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10,000개가 돼야 되거든요. 데이터의 쉐이프. 애초에 데이터가 지금 10,000개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원래 이게 10,000개가 들어있었는데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999개 외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서 이제 이제 인풋 데이터와 이제 출력 데이터로 분할을 시켜가지고 X 데이터, X 테스트, Y 테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통해서 그리고 쉐이프 변경을 통해서 리쉐이프 함수를 통해서 글자 모양을 변수의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X 테스트는 b.reshape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8, 28, 1 이렇게 하면은 네. 점 레시프. 네, 여기서 제가 그거를 빼먹었네요. MB.reshape reshape 한 다음에 xtest를 앞쪽에 넣으셔야 되고요. 이거를 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되네요. xtest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shape를 보면 네, 9999, 28, 28, 1 이렇게 올바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y테스트는 네, 케라스의 to categorical이죠. to categorical 함수에 그러니까 임포트를 했나요?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to categorical 함수에서 네, 요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네, 임포트를 안 했네요. 여기서 이제 케라스의 utils의 to categorical 요게 xtest가 아니고 ytest죠. 이렇게 하면은 네, 출력이 이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test하고 매칭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lt.import matplotlib library.pipe plt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하려고 하는 것이 xtest의 첫 번째 데이터인데요. 0의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고 싶은데 얘가 지금 쉐이프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2차원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3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28, 28, 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를 리쉐이프를 해줘야 됩니다. 리쉐이프를 하고 하는데 네, 28, 28 이렇게 2차원으로 한번 리쉐이프를 하겠습니다. 잘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네, plt.imshow 이렇게 해서 넣어서 네, 화면에 뿌려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가 맞죠? 자, 그러면 ytest의 네, 첫 번째 데이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0, 1, 2 네, 올바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프리딕트를 해서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지 모델이 아까 학습했던 모델이 제대로 예측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출력을 해 보는데요. model.predict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네, xtest 이렇게 하면 출력이 나옵니다. 네, 금방 나와요. 바로 나왔고요. 출력을 프린터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5.shape를 해보시면 지금 9999 by 10 그래서 세로가 9999고 가로가 이제 컬럼이 10인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원하드 인코딩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한 줄로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는 np.argument max 그래서 5를 넣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5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한 줄로 쭉 나오는 거죠. 자, 처음 것은 지금 2로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데이터 1인 경우에 네, 1이죠. 1인 경우에 1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 정확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정확도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출력이 뭐였죠? 원래 출력이 지금 어디 저장되어 있나요? ytest에 들어가 있어요. 네, ytest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온 출력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y 테스트하고 원래 얘하고 뭐하고 같아야 되죠? 네, 얘하고 O하고 같아야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 O가 숫자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 y 테스트 같은 경우는 원하드 인코딩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y 테스트도 이제 argmax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숫자로 십진수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y 테스트도 지금 한 줄로 되어 있죠. 그러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보려면 O는 y 테스트 이렇게 하면 되고요. true, false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서 sum을 해보시면 전체 몇 개가 맞췄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731개를 맞췄고요. 나머지는 틀렸잖아요. 그러면 확률로 계산하면 전체 개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len의 y 테스트 이렇게 하면 전체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확률로 계산을 하면 97.3132% 우리 정확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조금 남았어요. PPT로 2페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측까지 다 했고요. 네. 할 때마다 조금씩 값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하는 걸 방금 이제 accuracy를 정확도를 체크를 했었죠. 이제 맞춘 것 전체 데이터분에 맞춘 데이터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는 뭐냐면요. 이런 표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제 A라는 클래스가 나와야 되는데 A라는 클래스를 올바로 출력한 개수가 몇 개인가? A라고 하는 클래스의 데이터 중에서 이제 A라고 올바로 대답을 한 경우가 90개. 그런데 틀린 경우도 있지만 A라고 한 데이터 중에서 B라고 대답을 한 경우가 몇 개냐? A라고 한 데이터 중에서 C라고 대답한 데이터가 몇 개냐? 그렇게 이제 각 케이스별로 모두 계산을 해가지고 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 개, 고양이, 물고기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요. 개를 개로 인식한 경우 제대로 한 거죠. 90개. 개를 고양이로 인식한 경우 10개. 개를 물고기로 인식한 경우는 없다. 자, 그럼 고양이 데이터가 있는데요. 고양이 데이터를 개로 인식한 경우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양이 데이터를 고양이로 인식한 경우, 올바로 인식한 경우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데이터를 물고기로 인식한 경우, 이게 10개나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각 케이스별로 어떤 식으로 오인식을 했는가, 잘못 인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에서 올바른 예측 횟수, 정답은 이제 이 대각행렬, 대각성분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정확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값들의 합분의 이 대각성분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정확도입니다. 근데 정확도 외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좀 체크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프리시즌이라든지 리콜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방법들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 그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똑같은 90%라고 하더라도 그게 90%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쪽 이제 그 컴퓨터 매트릭스 먼저 보시면 90%예요. 정확도는 90%고 A 클래스도 90%, B 클래스도 90%, C 클래스도 90%. 다 90%죠. 그리고 오인식하는 거는 A를 B로 인식했다든지 B를 C로 인식했다든지
C를 A로 인식해다는 이런 경우가 하나씩 10개씩 있었고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것도 90%예요. 근데 보시면 클래스 B가 정확도가 좀 낮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 B에 대해서 오인식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클래스 C는 네, 완벽하게 맞췄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네, 클래스 B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표를 보면은 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애초에 수집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처리가 좀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전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 결과를 어떻게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연습 문제 보시면 313페이지에 컴퓨터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클래스가 3개가 여기 3개가 아니고 클래스가 10개입니다. 10개에 대해서 타깃과 뭐 0번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1번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2번 데이터를 인식했을 때 2번 데이터 0으로 인식한 경우, 1로 인식한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표로 만들어서 넣는 거죠. 자, 요거를 파이썬으로 작성해라라는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연습 문제를 해답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복잡할 것 같지만 이렇게 비교적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되거든요. 컴퓨터 매트릭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포문을 돌려가지고요. 돌려서 Y테스트하고 타겟, 이제 실제 나온 아웃풋을 비교를 해서 그 테이블에다가 그냥 증가만 시키면 됩니다. 왜냐면 0으로 다 초기화시켜 놓고 이걸 쫙 증가를 시켜요. 하나씩. 타겟 대 아웃풋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이제 포문을 반복을 해서 모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 반복을 시키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표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제 밑에 얼굴에 가려서 아래쪽이 좀 안 나오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비교적 균등하게 전체적으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일부 보시면 26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올라간 케이스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좀 특이 사항이니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뭐죠? 0, 1, 2, 3, 4, 5, 6, 7, 8. 네, 숫자 8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인식하는 케이스가 좀 많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8을 뭘로 오인식했나요? 0, 1, 2, 3. 8을 3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가 제법 있다. 뭐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요, 그죠? 3을 이렇게 적을 때 3의 위에와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8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3도 지금 오인식된 경우가 있어요. 3을 이제 오인식한 경우가 18가지나 있는데 뭔지 살펴보면 0, 1, 2, 3, 4, 5, 6, 7. 네. 3을 7로 인식했습니다. 좀 신기하죠? 3이라고 쓴 거는 7로 오인식하고 8이라고 쓴 거는 3으로 오인식하고 네, 이게 항상 대칭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딥러닝 네트워크의 결과를 학습한 결과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이번 과제는 제가 LMS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